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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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그린 웨이브 주제로 세 팀과 진행을 하게 될 RTBP의 김소민 매니저이고요. 50분 가량 저희 토크를 하고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세 팀을 모시게 됐는데 비거니즘 부산을 대표하는 비거니즘 팀 세 팀을 모셨고 저희 꽃사미로의 이문주 대표님, 나유타 카페의 낙가님, 카페 소수의 김상민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앉으신 순서대로 혹시 팀에 대한 그리고 본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주 대표님. 저는 꽃피는 4월 미는 5월 하고 비비드 대표를 맡고 있고 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문주입니다. 혹시 조금만 더 그 꽃피는 4월, 미익는 5월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서정적인데 이 이름의 유래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예뻐서요. 꽃피는 4월 미익는 5월은 산 너머 저편에는 이라는 김동완 시인의 시에서 이제 따서 만든 이름이고요. 부산의 비건 베이커리를 좀 철학을 가진 비건 베이커리를 만들어 보자고 무모하게 도전을 했고, 그래서 무모한 도전을 사소하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도전인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는.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유타 카페 낙가 셰프님, 나유타 카페는 또 어떤 곳이고 낙가 셰프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계기까지 다 자주신 계기까지 다 얘기를 할까요? 자기소개. 조금 간략하게. 네. 안녕하세요. 아까 노래를 했던 낙가입니다. 저는 부산 장전동에서 제식 비강 카페 나유타 카페라는 이름인데 처음은 카페 밥을 먹을 수 있는 카페를 하다가 이제는 레스토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카페라기보다는. 네, 제식 비강 제식 식당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네. 2014년에 나유타 카페는 만들었어요. 장전동에 위치해 있죠. 네, 장전동에 장손시장이라는 되게 작은 시장이 있어요. 그 골목석에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나유타 카페도 이름이 따로 의미가 있을까요? 좀 길어지는데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주 질문을 하세요, 손님들이. 나유타가 무슨 뜻이에요? 네. 산스크리트어로 나유타는 모든 꽃들을 붓는다라는 뜻이네요. 이 단어를 알게 된 게 오키나와의 미술관, 사기만 미술관이라는 데에서 작품이 있어요. 나유타의 배라는. 제가 네. 오키나와 문학을 좀 하고 그런 전쟁이나 이란프의 문제나 그런 거를 소설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나유타 에베라는 작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언젠가 나유타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도쿄에서 가게를 열게 돼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대로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낙가님 음악과도 약간 닮은 그 음가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나유타라는. 네, 그래서 세 팀 다 이름이 저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김상미 대표님, 카페 소수의 김상미 대표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카페 소수와 함께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안리 근처에서 비건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미라고 합니다. 네. 저도 카페 소스라는 그 이름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네. 소수자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 의미를 넘어서 이제 잃어버린 목소리를 이제 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카페 소스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네. 제가 운영한 지는 이제 처음 오픈한 지는 올해 3월에 부터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 3월이요. 올해 3월. 이제 각자 망미동에 계시고 장전동에 계시고 광안동에 계신데 세 팀이서 이제 또 두 팀은 가깝기도 하니까 혹시 교류가 잦으신지. 네네, 저희는 일단
교류도 되게 잦고 아, 서로 네. 좋아하고 맞죠? 오, 네, 맞습니다. 사랑이 그리고 뿜어져 나오는. 네. 옛날에 이제 뿌리 마르쉐라고 부산에서 마르쉐를 한번 해보자. 못할 거 뭐 있냐. 비건으로 해보자. 그래서 한번 그것도 진행한 부산 이력이 최초 있어요. 비건 페스티벌. 그렇죠. 그 이야기 뒤에 좀 끝단에 할 생각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시면은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부산 아워리즘 도시재생 전시회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다들. 저희 아워리즘 팀의 이름이 아워, 우리가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문화 양식 이즘이라면에서 출발한 장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워리즘이 세 팀을 모셨는데 부산 그리고 더 많은 곳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비거니즘이라는 새로운 물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 비거니즘인가요? 일단 뭐 제 자신이 비건이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낚아주님. 네. 왜 비가니즘? 저도 지금 비건을 하고 있고 네. 어릴 때부터 어머니도 고기를 안 드셨거든요. 아, 그래서 네. 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그때는 열심히 고기를 먹다가 뭐 스스로 나중에 선택을 하고 채식을 시작하고 뭐 비건이 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왜 비건이즘이라면 제가 비건을 하면서 변해진 부분이 있어요. 생활을 할 때 뭐 늘 아침 일어나고 나서 잘 때까지 늘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뭐 폰에서 뭐를 보는지 폰에서 광고가 나오고 이거를 사라, 이거를 먹어라, 이거를 마셔라 계속 광고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런 자극을 네네.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길을 걷고 있어도 광고물은 많고 TV를 봐도 광고물은 많고 그런 것들이 나의 욕심이 뭔지를 조금 모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TV에서 나오는 거를 보고 맛있겠다, 먹고 싶다. 예쁜 거 보면 예쁘다, 사고 싶다. 근데 그게 정말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그냥 광고가 자극을 주고 생기는 욕심인지 네네. 그거를 조금 잘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고 싶어 생각해도 근데 나는 진짜 먹고 싶은 건가 동물을 죽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먹고 싶은 걸까 나 네.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항상 조금 자신을 마음속에를 살펴보게 되고 네. 그게 조금 변하게 내가 생활을 할 때 살아갈 때 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준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마시고 싶고 욕심은 진짜 무한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물의 권리가 중요하고 기후 위기가 네. 정말 당장 해결하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 나의 욕심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비거니즘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기둥이 되어줬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되게 많은 분들이 뭐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돈 벌고 돈 많이 쓰고 고기만 먹고 네. 술도 먹고 뭐 명품 가방 사고 그렇게 하는 거를 뭐 나쁘다라는 짓은 아닌데 조금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동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가 조금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기둥이 네. 되주었죠. 네. 네,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자극이 굉장히 많고 거기서 내 선택이 과연 내 선택인가 의심이 들었는데 비거니즘이 하나의 기둥이 되어줘서 오롯한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 네, 같다. 맞아요. 라는 말씀을. 네. 그리고 또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물질주의가 네. 가득하니까 너무
물건들이 많잖아요. 네. 판매되는 거는 엄청 많고 그거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고 집에 두고 집은 뭐 타질 만큼 물건을 사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네, 선택을 할 때 비가니즘을 항상 뭐 화장품 같은 것도 너무 싫어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네. 옷도 뭐 저는 유기농용 아니면 건조무역이에요. 그런 것만 네네네. 고르고 비가니즘이라는 게 단순히 식습관이 아니에요. 네, 고기를 네. 안 먹는 게 비가니즘이 아니잖아요. 네, 그것부터 네. 설명 안 해도 되는지 다 알고 오셨나? 아마 설명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식습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라이프 스타일을 통칭하는 말이라는 이제 단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싶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거를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은 좀 더 네. 이해에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비간다고 네, 들어보셨죠? 혹시 비건을 아시나요? 네, 알고 비건이즘을? 계시네요. 네네. 근데 요즘은 이 5년 사이에 엄청 많이 비간이라는 개념이 유통된 것 같아요. 네. 제가 가게를 연 게 2014년인데 그때는 거의 손님들이 비간이 뭐예요? 몰랐어요. 그때. 네네. 근데 요새는 다 알고 계시고, 근데 약간 조금 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비간이랑 제식이 조금 맞죠? 같이 쓰게 되는 제식이 비간이 되고 비간이 제식이 되고 비간은 생선 먹죠? 그렇게 물어보고 그런 거 없어요? 어쨌건 건강 측면에서 또 하시는 분들은 비거니즘을 식습관, 뭐 식문화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제로 웨이스트나 이런 걸 네네. 생각했을 때 동물권이나 근데 약간 비간은 생선을 먹는다거나 그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비간은 제식이 되게 다양해요. 한말로 제식이라고 하더라도 계란까지 먹는 오보 베지타리안 있고 유제품까지 먹는 락토 베지타리안 있고 네. 생선까지 먹는 페스코 베지타리안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제식라면 다양하지만 비간이라면 유제품, 계란, 생선 그리고 벌꿀까지 네, 먹지 네. 않는 그리고 뭐 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이나 그런 거를 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는 그런 조금 동물한테 또 지구 환경한테 한계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비가니즘이라고 하죠. 그럼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들, 다른 존재들까지 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두 잘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전반적으로 선택하는 게 비거니즘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네. 같은데 지금 저희한테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낙가님의 좋은 말씀 들어봤는데 다음으로 이제 카페 소설 김상민 대표님께는 왜 비거니즘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그 오랫동안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우유가 계속 이제 클릭만 하면 빨리 배송이 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그 테이크아웃 용기도 되게 싸게 이제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좀 이상했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제가 계속 이 일을 바리스타 직업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고 이것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까라는 그 생각으로 그다음에 공부도 많이 해보고 책도 많이 읽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활동도 같이 하면서 비거니즘을 계속 지향하고 그다음에 실천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카페를 이렇게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비건으로 계속 채식하고 그다음에 동물성이 없는 그리고 동물 실험을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의심이 가시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 약간 비거니즘에 도달하시게 되었다라는 네, 말씀으로. 맞아요. 네. 네. 준비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계속 네. 생각했어요. 아, 뭘 네. 얘기해야 되나. 기대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건이 된 그 씨앗은 아주 어린 시절에 뿌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가정 내에서 힘 가진 자의 그런 힘을 휘두르는 걸 보면서 이제 여기 그 힘에 저항하는 그런 마음을 굳게 가졌었고, 그걸 펼치지 못하다가 비거니즘을 만나면서 이제 내가 원했던 게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씨앗이 있었던 것 같고, 오랫동안 채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건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바꿨고요. 그리고 비거니즘에 유입되는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죠. 건강을 생각해서 하시는 분, 그다음에 종교적인 이유로 하시는 분, 또 그다음에 이제 동물권, 그다음에 환경,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뭐 구호를 외치거나 데모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또 뭐 운동 차원에서 꾸준히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 저희 꽃사미로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구호나 운동이나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사람 오면은 대접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비건은 맛없다라는 편견, 그런 거에 맞서가면서 한번 재미있는 제품들을 꾸준히 발굴해 보자.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빵만 하다가 뭐 브런치라든지 디너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면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꽃사미로 빵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다 맛있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팀 모두 부산 골목을 밝혀주시는 저희 아워리즘 전시회와 취지가 굉장히 걸맞는 팀들이시거든요. 저희 아워리즘 팀이 부산이라는 로컬리티를 조명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에는 왜 마르쉐가 없을까? 부산에는 왜 비건 페스티벌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이미 갖고 계신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부산에서 아직 메이저가 아닌 채식, 비거니즘을 기조로 한 일을 진행하면서 느끼셨던 생각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비거니즘도 그렇고 전반적인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이나 또는 다른 지역과 부산은 어떻게 달랐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의 어떤 역사가 쓰여져 왔다. 이런 거를 느끼신 바가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는 이제 그냥 부산에서 개인적으로 일 진행하시면서, 거주하시면서 느꼈던 부분들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조금만 간략하게 다시 얘기해 주시면 네. 질문을 간략하게. 부산에서 일을 진행하실 때 이게 일단 채식이나 비거니즘이라는 문화를 이해를 기본적으로 부산에서 합의가 되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기 일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나는 여기서 어떤 역사를 쓰고 싶으셨는지,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네네. 네네. 저 아까 저항하고 싶은 씨앗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서울에 좀 많이 몰려 있잖아요. 비건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가 몰려 있다 보니까 또 아까 그 저항하는 마음이 또 나오는 거죠. 부산은 왜 안 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산에 비건 투어를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제가 영업을 하고 있는 망미단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망미단길에 부산 비건 투어를 오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꽃사미로뿐만 아니라 옆에 편집숍 비비드라고
비건이라든지 퀴어라든지 페미니즘 서적이나 패션 등을 이제 취급하는 그런 것도 갖고 있고 또 이제 부산 비건 네트워크도 한번 조성해 보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유타 카페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비건 카페다. 그 말을 하시고 네. 저는 몰랐어요 그걸.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제 식당이 있었는데 비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나유타 카페가 처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뭐 비건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5년, 6년 사이에 페미니즘 운동이 되게 많이 활발하게 움직임이 일어났고 되게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운동 속에서도 우리 여성들의 인권을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의 권리를, 동물들의 권리를 밟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런 생각들이 많이 하시는 분들이 비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나유타 카페도 많은 페미니스트 분들이 찾아와 주세요. 네, 그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부산에서도 페미니즘 운동가 성장하면서 비건이라는 게 개념이 많이 퍼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그림을 그리셨구나.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부산에서 아까 질문 중에 첫 질문이 그 비건이 합의된 네. 부산이 이제 채식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뭐 그런 요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됐다라기보다는 저는 원래 한국 음식이 거의 다 채식이잖아요. 그래서 나물 이런 네, 것들. 나물 네네네. 위주의 음식이고 그래서 꼭 합의라기보다는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들 채식을 조금씩 하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네. 비건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그냥 채식이라는 게 되게 오래 전부터 좀 자연스러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바다를 되게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는데 또 이제 작년부터 계속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수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광안리 쪽으로 오게 된 것도 바닷가 근처에서 살아보고 싶은 게 제 꿈이어가지고 광안리 근처로 왔는데 바다 근처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한번 비나 아니면 태풍 이렇게 왔다 가면 정말 많은 쓰레기들이 네네. 그리고 또 악취가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코가 후각이 예민해서 네. 마스크를 껴도 좀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중구 쪽에 살았는데 중구 쪽에 있다가 그러니까 광안리 근처로 오니까 그게 더 확실하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의 제가 생각하는 이 개념과 가치 있는 게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옳다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카페 소수가 그 광안리 쪽에서도 조금 안쪽에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네, 그래도 맞아요. 바다에 이렇게 산책이 나가면 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모래 사장에서 이렇게 쓰레기 항상 꽂혀져 있어요. 쓰레기가. 네. 그래서 그 시간 나면 이제 쓰레기도 줍고 그런 거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쓰레기 줍는 활동 이름이 있지 않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아시는 분? 네?
플로깅, 네, 맞습니다. 플로깅이라는 플로깅. 활동이 있어요. 네, 네네. 그걸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좀 카페 소수에서 기획을 해서 앞으로 진행하실 네, 예정이 같이 하실 있다고 분은 합니다. 네. DM 주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아까 좀 이제 이미 절친하시고 다른 비건 팀들하고도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부산에. 그 이제 다른 여러 부산의 비건이즘 또는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된 그 공간에서 비건이즘을 어떻게 좀 다양하고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거고 이미 이제 같이 나눠서 고민을 논의를 진행하신 바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그 고민의 결과로서 나온 게 작년 비건 페스티벌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비건 페스티벌이 어떤 행사였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에 부산대학교에서 10월에 했던 행사인데요. 비건 페스티벌은 제가 기획을 했는데 제로 페스티벌이라는 페스티벌이 매해 부산대학교에서 하는 페스티벌이 있어요. 네네. 그거는 부산의 인디 뮤직 페스티벌이에요. 네, 그런 주제 쪽에서 뭐 좀 같이 하자라는 얘기가 와서 네네. 원래 2018년에 은주쌤이랑 삼미쌤이랑 같이 프리마르쉐라는 네 같이 부산 최초 비건 페스티벌을 하다가 2018년부터 저는 꾸준히 한 달에 한 번 작은 제시마켓을 했어요. 비건까지 안 될 때도 있고 우유 정도까지 쓸 때도 있었고 네네. 어떨 때는 비건으로 작정하고 한 달에 한 번 그런 식으로 하다가 2019년은 안 했어요. 그 한 달에 한 번의 페스티벌은 마켓은 안 하고 그 행사를 한 번 했어요. 그때는 그 고315에서도 나와주셨고 많은 부산의 제식 업체분들이 한 자리에 모았어요. 부산의 인디 뮤직이랑 같이 그런 부산의 비건 업체들이 나오는 비건 페스티벌이 진행되었고 다 제로 웨이스트로 진행을 했어요. 다 네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네. 접시랑 뭐 젓가락은 제공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텀블러든 뭐 개인 접시, 젓가락 다 들고 오셨어요. 엄청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네. 사상 이상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정말 찾아가기 힘든 날씨였거든요. 네. 맞죠? 비가 쫙쫙 내리는 맞아요. 어떻게 이게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지? 되게 걱정했어요. 저는. 네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다 완판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부산에서도 비건이라는 게 되게 뜨거운 관심을 갖게 되었구나라는 네.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되게 뿌듯했어요. 그 성행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혹시 참여 업체는 또 어떻게 몇 팀이나 같이 해주셨나요? 그때는 22팀, 작년에는 22팀, 25팀 정도 참여했어요. 네. 2018년도 20팀 정도 네. 참여했어요. 그렇게 한 축으로 이제 낙하 셰프님이 하시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비건 업체끼리 모아서 스탬프 투어도 하고 파티도 하자 뭐 이런 그런 컨셉으로 비건 로드라는 걸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진행 중인 바다를 건넌 달팽이는 카페 소스도 있고 이렇게 몇 팀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이제 네네. 저희 이쪽 그 문화 기획은 조금 더 우리 그 팀들끼리 비건 카페끼리 조금 더 우위를 다지고 조금 더 분업화해서 이런 페스티벌을 기획할 때도 좀 각자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우리끼리 친해지자 이런 컨셉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분업하셨는지 좀 그 디테일 막 내부상 여쭤봐도 되나요? 네.
바다를 건너는 달팽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10월 정도에 이제 공연과 그 디너를 함께 하는 그런 디너 파티를 기획을 했었는데 네. 이제 조금 미뤄지긴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멤버들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바다를 건너는 달팽이 포스터는 우리 상미 쌤이 이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네, 네. 저는 디자인하셨군요. 네. 그리고 또 셀린 씨라고 이제 네. 그 비건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영어로 번역해 주시고 네네. 또 저 같은 경우는 뮤지션 섭외라든지 이런 섭외를 담당했고 네. 또 이제 러브월스는 홍보를 담당하고 이렇게 해서 네. 힘들지 않고 문화기획을 하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 기획을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획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원래 업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기획자가 원래 물론 삶이라는 게 모든 게 기획이지만은 내가 기획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제 같이 모여서 기획을 하신 건데 재밌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이거 안 됐다. 이거 너무 생각보다 잘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 카페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돌아가면서 이렇게 장소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건 오너들이다 보니까 좀 섬세하세요. 그래서 어떤 문화기획 내용을 얘기해도 좀 차별과 배제가 없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고 그런 게 오히려 더 섬세하게 이제 모두가 합의하는 그런 문화 행사만 할 수 있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두 분도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셨다면 나 이거 힘들었다. 이런 홍보가 거. 제일 힘듭니다. 네. 어떤 막 SNS를 홍보 집행한다던가 이런 것들.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예산이 또- 좀 드니까. 네, 그리고 개인의 그 역량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노력을 했다? 네, 재밌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낙가님은 혹시 저는 그런 기획을 하면서 힘들다라기보다는 예산이 없어서 힘들어요. 네. 네, 저희가 전문 기획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 있으면 거기에만 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네. 진짜 고tas지만한 돈으로 온전한 이만한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진짜 쓰러질 것 같고요. 네. 제발 문화기획자분이 비건 페스티벌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고 계시죠? 잘 부탁드릴게요. 문화 기획을 관심이 있으셨던 여러분 이제 세 팀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컨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우. 그러면은 그 비건 페스티벌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그 참여해주셨던 분들 성행했다고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반응이 구체적으로 어떠셨나요? 비를 이제 맞아가면서 하지만 너무 좋았다. 네. 작년에요? 네네. 네네,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네, 나쁜 의견은 별로 없었고, 한 가지는, 네. 근데 미간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네네.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그건 좋은 점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 관심이 없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조금 노력을 하려고 하긴 해요. 네. 비거니즘과 같은 약간 아직까지 메이저가 아닌 문화는 항상 그런 고민,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같이 함께 잘 즐기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뭔가 확실하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져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해서 네네. 내 주에 맞춰서 뭔가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나는 나대로 나를 보러 가면 나중에 따라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진행하시고 이제 비건 페스티벌 마무리를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조금 뭐 복귀라고 할까요? 그 되짚어 보면서 아 다음에 이제 같은 행사를 진행을 할 때 이런 부분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맥락이 같은 것 같은데 어떤 걸 조금 더 챙겨야 할까 이런 게 있으셨나요? 원래는 2020년 4월 정도에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아, 네, 비건 페스티벌을. 네네. 근데 그때는 장소를 다른 데 옮겨서 조금 오륜동이라는 공간 네. 뭐 장소가 있고 거기에서 저는 푸드 스튜디오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거기는 비건, 페미니즘 그리고 에코라는 네. 세 가지 이슈로 공간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쪽에서 뭐 페스티벌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네.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지만 찬소성이라는 게 첫 번째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부산대 전문 앞에라는 건 되게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유도 인구가 많은 거리잖아요. 네네. 잘 아시죠? 저보다 잘 아시죠? 네. 근데 오륜동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차 타고 10분 정도 차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이 찾아오실 것 같고 네. 동시에 요즘은 그 오륜동이 비대면 부산 관광지 1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약간 그런 저번에 못했던 관심이 오는 사람들이 쉽게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륜동 근처 회동수원지 네, 맞아요. 맞나요? 아, 네. 금정구인가요? 금정구입니다. 금정구인가요? 약간 멀으세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 말씀 듣다가 그 궁금해진 게 이제 오륜동에서 새 터를 잡으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 부산 지역 지금 터 잡으신 곳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김상미 대표님께서는 광안리 원래 중구에 사셨지만 광안리가 바다를 근처에 끼고 살아보고 싶어서 광안에 터를 잡으셨다고 했는데 그 광안리를 기점으로 비건 네트워크가 조금 형성이 이미 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미 조금 그 지금 같이 해주시는 팀 말고 다른 팀과도 어떤 좀 교류가 있는지 궁금하고 두 팀에게는 또 이제 왜 장전 그리고 왜 망인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먼저 김상미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근처에서 그 바다를 건넌 달팽이 근처에서 이제 러버얼스랑 같이 했었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비건 영화제에서도 그다음 그 메초롬이랑 메초롬, 네. 그다음에 꽃사미로랑 같이 여러 팀 그 중에서도 여러 팀이랑 했었고 그다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네트워킹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중구에서 광안리 가신 게 이제 많이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근데 저도 지금 중구 주민인데 중구에서 살지 않다가 저는 중구로 오게 된 케이스거든요. 네. 중구의 매력도 저는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굳이 왜 말했을까요, 제가? 중구도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팀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왜 장전에 처음에 2014년에 터를 잡게 되셨는지 장성시장 가봤는데 굉장히 좀 자그마한 정말 작죠. 네 정말 자그마하고 로컬의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곳인데 부산대 번화가가 아닌 왜 그곳에 터를 잡게 되셨을까요? 먼저 계기를까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나유타 카페를 도쿄에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는 그 전에 그 햇볕당 금지 NPO에서 일을 하다가 네. 좀 그만두고 더 네. 이상 누군가 밑에서 일을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공동 운영하는
그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재미난 복수 김훈우 대표님 만나고 네. 저는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음악을 하러 먼저 부산에 왔어요. 공연하고 녹음하고 네. 네 그렇게 2주 지내다가 뭐 부산이 되게 좋아하게 되었고 그때 2011년이었는데 되게 재미난 복수 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잘 놀았어요. 근데 그 팀이 먼저 큰종그 잔존도에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좀 복합 아트 시설이 있었는데 재미난 복수에 거기에 시설이 다 절거를 하게 되었어요. 재개발 때문에. 네. 2014년 6월에 다 절거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친구들, 뭐 아티스트들이 갈 곳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다가 바로 밑에 있는 작은 장성시장이 월세도 사고 네, 조금 커뮤니티 형상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다 같이 들어갔어요. 아, 그때 네. 6팀, 뭐 콘서 카페, 아트숍, 갤러리, 네일타 카페 한 군데도 모였지. 라라간? 네? 아닙니다. 라라간도 있잖아요. 라라간은 그 2015년에 나유타에서 조금 3개월 정도 같이 일을 하다가 바로 옆에 가게를 내시고 대박 나가지고 확정되고 이제는 서면에 가시고 점포에 있는 마라샹궈 네, 가게입니다. 처음은 채식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라라간요? 네네 아이고, 비간이니까 굉장히 나유타 카페에서는 비간이니까 굉장히 새로운 소식. 네 굉장히 듯합니다. 맛있었어요. 아, 네 그때 이제는 못 먹으니까 저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라라간의 채식 메뉴가 언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계속 살짝. 네,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잔손시장이라는 게 처음은 진짜 어수선하고 지금도 약간 그렇지만 네네. 작고 조금 어둡고 문 다 닫고 있고 네. 그런 공간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틈인 거예요. 도시의 틈을 찾아서 또 예술가나 조금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틈을 이렇게 두드리고 구멍을 만들고 조금 사회의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드는 작업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장성시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장성시장에는 많은 칵테일 바도 생기고 뭐 서점도 생기고 카페도 생기고 칵테일 바는 나가고 확정 이전하고 서점도 확정 이전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뭐라지 유기적에 움직이고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부산대 인근의 장전동에서 계속 그 어떤 색깔을 구축하고 그 어떤 이벤트들을 계속 도모하고 만들어 주시는 엄청 유의미한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 저희 네, 타이틀과 네. 걸맞는 그 일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다음으로 망미동에 그 꽃사미로가 자리 잡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 원래 꽃사미로 이전에 미란줌이라는 곳에서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꽃사미로는 그 망미동에서 새로 이제 오픈을 하게 된 걸까요? 저는 직업이 따로 있었고 저희 그 배우자이자 비즈니스 파트너 최태석 셰프는 오랫동안 이제 그 파티시에로 그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진짜 끄트머리의 나이에 이제 하게 되었고 저 역시 그 비즈니스 자체에는 좀 옛날에 망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좀 일으키는데 관심이 있고 이번엔 망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어가지고 같이 저는 이제 마케팅을 하고 최태석 셰프는 제조 개발을 담당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미란줌은 말하자면 뭐 동업이거나 종업원이었다면 꽃피는 4월 미링 노월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무슨 단길 이런 게 붙은 게 많잖아요. 상권으로서는 뭐 좋은 데 가면 좋겠지만은 좀 상권이 또 발달된 데는
그만큼 또 이거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나마 망미단길이 그때쯤에 서점이 한 세네 군데 생기고 있었고 꽃피는 4월 미링 노월 서점이 생기고 갤러리가 있는 상황에서 꽃피는 4월 미링 노월이 여기 들어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책방 비비드, 당시에는 책방이었어요. 책방 비비드도 함께 들어가면 뭔가 조금 특이한 그런 문화, 책과 빵집과 이런 문화를 형성하기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또 골목에 있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꽃사미로가 그 망미단길에 생기면서 되게 망미단길의 그 분위기도 색다르게 변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꽃사미로를 중심으로 이제 비건 로드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그 망미동에도 조금 더 비건 문화가 더 확장이 될 만한 계획이 있는지 제가 약간 들은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꽃사미로 자체는 그 근처에 한 150m 정도로 이전을 할 거고요. 그 자리에 이제 현재 꽃사미로와 그 다음에 이제 3월의 학교라고 베이킹 클래스 하는 비즈니스, 그거는 좀 논비건 뭐 이제 가게를 내놨더니 치킨 하겠다는 분이 가게를 보러 오셨던데, 논비건한테 좀 양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비건이 하면 좋겠다, 비건이 하면 같이 콜라보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막연한 희망이 있는 상태고, 이제 그거는 이제 희망사항이고, 현재는 좀 서울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망리단길에서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카페라도 비건 옵션을 늘려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서 현재 사실 모토커피 같은 근처에 큰 모토커피라고 있는데, 모토커피는 그 귀리유하고 두유하고 옵션이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이제 진작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서울에서도 아마 채식 동아리 중심으로 했던 것 같은데, 각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좀 비건 옵션을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좀 배워와가지고 이거를 적용시켜보고 싶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직원분들이 많은데 한 10명 조금 넘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 점심 한 끼는 비건으로 먹자 이렇게 해놓고 좀 중간에 잘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비건 식당을 뚫었는데 그 식당들에서 뭐 저희가 못 먹는 동물성을 함유를 시켜놓고 조금 속이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 트라우마도 느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한 끼라도 비건 하자 이거를 딱 이렇게 하지를 못하죠. 음식에 관련돼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비건 식당 발굴, 비건 옵션, 그리고 또 음료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요걸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밌는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고 나서 저희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단순한 식사 한 끼, 빵 하나, 커피 한 잔이 아닌 어떤 문화와 철학을 같이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세 팀 모두 고군분투해 주시고 계신데요. 사람들이 연사님들의 공간에서 어떤 걸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갔으면 좋겠는지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소수에서는 어떤 걸 느끼고 가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조그만한 그 문 옆에 책을 많이 좀 진열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도 있고, 비거니즘 잡지책도 있고, 페미니즘 관련 서적도 있으니까 네. 그걸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미닝아웃 할 수 있는 소비로 한 번쯤 왔다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닝아웃이 뭐죠? 그 이제 가치 있는 소비를 하는 것,
의미 있는 소비하는 것을 미닝아웃이라고 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하고, 네. 아까 잔손시장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잔손시장에서 비건 식당을 열게 된 것도 제가 부자였으면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부자였으면 아마 해운대나 서면이나 그런 데 가게를 내었겠죠. 근데 잔손시장에 가게를 열었으니 거기에서 연프도 만드는 즐거움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부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건이라는 문화가 아직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저는 재밌어요. 연프도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게 재밌어요. 저는 도쿄에서 왔으니 도쿄에는 다 있어요. 이미 아, 있고. 네. 네네. 그 속에서 내가 그냥 소비를 하면 돼요. 네. 근데 부산에서는 내가 뭔가 만들어 간다, 연프도 간다. 그게 참 힘들어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과연 돈이 있는 게 행복인지라는 생각을 해요. 돈이 있고 뭐 소비를 많이 하는 게 행복의 뭐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저는 그렇게 살고 있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는 제가 혼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뭐 바뀌는 게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비건을 하고 소고기를 안 먹는 것만으로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행동이 되는 거죠. 소고기가 굉장히 온실효과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고 또 많은 곡물을 소비하잖아요. 옥수수나 네, 그런 곡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먹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 지구에 동물에 조금 피해를 끼치지 않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뿌듯함이나 그런 행복들이 도내에서는 살 수 없는 거죠. 나유타 카페에 오시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 나의 행복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하는 한 끼가 되면 좋겠고 네, 그런 요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성스러운 한 끼겠네요. 저희가 나유타 카페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요리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작가도 하고 꽃사미로도 하고 비비드도 하고 제 삶 자체가 참 좌충우돌인 것 같아요. 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지금 꽃사미로 하는 것도 좌충우돌인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를 좀 영업을 많이 해서 매출을 많이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 포기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이걸 택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철학도 무시할 수 없고 뭐 노동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부족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좌충우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해 가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아까 그 음식으로 사람들을 비건도 괜찮구나 하는 거를 외치고 싶다고 했는데 조용히 외치는 것 같지만 사실 저희 꽃사미로에 가보면은 요번에 이제 0.5 제곱미터 전시회라는 걸 하면서 낙원이라는 그 광예인 작가의 페미니스트 작가의 작품을 걸고 이제 엽서를 했는데 굉장히 외치지는 않지만 조용하고 강렬하게 외치는 외침을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와서 조금 더 다른 생각, 들어왔을 때하고는 다른 생각으로 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간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과 맛있는 빵 이렇게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저희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현장에서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네, 저 잘 안 보이는데 정말 마스크밖에 안 보이네요, 여기서.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에서 꽃사미로랑 같이 책방이자 편집숍인 비비드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같이 해주셨는데요.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비비드가 어떤 공간인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비드는 책방 비비드이기도 하고 편집숍 비비드이기도 해서 편집숍 비비드 안에 책방 비비드가 있는데요. 그 공간 이제 처음에 책방 비비드에서 편집숍 비비드로 바꾸면서 비건 라이프 스타일을 좀 보여주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나다워스 비건 타이거 이런 패션을 조금 들여놓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버자이너 빅토리라는 그 퀴어 액세서리가 많은 그 브랜드도 입점하고 있고, 또 빈티지 브랜드도 입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책방 단순히 책방이 아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종류는 아주 작고 작은 공간이지만 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망리단길을 가면 굉장히 다채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잘 안 보여요? 질문하고 싶으신 분 없으시면, 온라인에도 따로 없으시면 네, 혹시 네. 질문이 없어가지고 제가 대신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우리가 자연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리고 생태라는 입장에서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식물이라는 소재가 오히려 인간한테 훨씬 이로운 존재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비건이라는 것은 잘 모르지만 동물 복지를 우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식물에 대한 식물 복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있고, 또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식물 소재 이런 음식들은 하나는 어떤 화학 비료를 써가지고 경작했던 작물이 있는가 하면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유기질 비료를 선택하는 비건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유기질 비료라고 하면 동물의 퇴비, 동물의 똥이죠. 동물의 똥을 사용하는 것들인데, 그 동물의 똥은 사실은 집합적으로 동물들을 사육해가지고 길렀던 그 퇴비 가지고 만드는 게 동물 유기질 비료거든요.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먹게 되는 우리의 작물들은 그 동물에 대한 어떤 복지 부분과 상충되는 이야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비거니즘 책은 읽어보셨어요?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먼저 식물의 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식물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식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고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고기를 1kg 생산하기 위해 콩물은 11kg 필요해요. 돼지고기였으면 7kg고 닭고기였으면 4kg, 계란 만들기 위해서는 3kg의 식물이 소비되고 있어요. 그런 식물의 권리를, 식물의 소중함을 생각하니까 또 비건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이제 고기를 소비를 하면서 오히려 식물들이 더 많이. 네, 맞아요. 고기를 1kg 몇 그램 먹고 있는 게 사실은 그거뿐만 아니고 엄청 많은 식물을 소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조금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조금 더 하려면, 네네. 지금은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고 선진국이죠, 한국. 네. 선진국이지만 선진국은 이 세계의 20%예요. 선진국에 살고 있는 인구는 20%예요. 근데 아직까지 8억 명의 사람들이 영양 부족의 상태고 3조의 한 명이 아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량은 이 지구의 인구를 배불리 먹기 위해
먹을 수 있는 양의 2배 곡물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곡물들이 사람 입에 안 들어가요. 가축들의 입에 들어가요. 선진국에 살고 있는 20%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아침에 김치찌개 먹고 점심에 뭐 닭도리탕 먹고 저녁에 소고기 먹기 위해 그 곡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소비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우리가 먹고 있는 식물 소재에서 예를 들어가 작물이라고 한다면 그 네. 작물은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화학 비료를 써서 사용하는 작물이 있는가 하면 유기질 비료라고 하는 대부분 퇴비죠. 퇴비를 사용해 가지고 작물을 만들어진 작물들을 우리가 먹게 되는데 그 유기질 비료라고 하는 그 퇴비는 결국에는 그 똥인데 동물 복지를 우선시하지 않은 똥이죠. 그 퇴비 가지고 만들어진 작물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데 그 비건이 동물 복지라는 그 개념을 어디 범주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저희는 그런 쪽까지는 몰라서 왜 어떤 게 궁금하셔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다시 질문을 돌려드리고 싶네요.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그 비건에 대한 정확한 제가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을 우리가 비건이라고 하면 동물 복지 부분들을 우선시한다고 제가 들었고 또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비건께서 섭취하시는 식물 소재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 식물 소재는 유기질로 만들어져 있는 식물 소재를 우선적으로 섭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유기질 비료로 경작됐던 식물은 과연 그 유기질 비료가 동물 복지를 우선시해서 만들어진 퇴비인가를 여쭤본 겁니다. 먼저 나유타 카페는 다 유기농, 제가 요리할 때는 유기농하고 무농약 제소하고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대비의 생각은 저도 해요. 최대한 그렇게 제가 만들고 직접 식물을 키우고 쌀도 키우고 감자도 키우고 사과도 키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푸드 스튜디오를 아까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푸드 스튜디오 작업을 하면서 되게 느끼는 게 예를 들면 페인트 칠을 할 때도 동물 실험을 하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친환경 페인트를 구입을 했는데 회사에 전화하고 동물 실험 안 했는지 물어보니까 어느 원재료까지는 모르겠다. 그런 말이 많이 해서 뭐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원재료를 다른 회사에서 몇 개나 들고 오고 뭐 그런 밑에 있는 회사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 뭐 몇십 개, 몇백 개의 회사에 다 지르면 던질 수 없다라는 네. 대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결국은 제가 다 원재료까지 동물 실험 안 하는 거를 다행히 그 해서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생활 속에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동물 실험을 겪어서 하는 것들이 다 뭐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도 저는 이 사회에 살고 있고 살아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하되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답장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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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다른 분들도 네. 네, 그 질문을 진행을 하지 지금 다음 세션 그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서 너무 아쉽게도
한 분만 이야기 들으면 어떨까요? 그냥 소감만 마지막으로 네네네네. 저도 비건을 하고 있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사상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동물을 착취하지 않은 동물을 먹지 않은 분들은 저는 결단코 아무도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비건을 하기 전까지 25년,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물을 착취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식물을 먹더라도 비건을 하더라도 어차피 동물을 착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고기를 먹고 계속해서 기후위기를 촉진하자 그런 것보다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고 우리가 아무리 비건 지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어쨌건 우리가 동물한테 피해를 주는 것들은 피할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또 이 지구에서 함께 공존하고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비거니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인간도 동물이고 다른 비인간 동물을 착취하지 말자 그런 것이 아마 저는 비거니즘의 가치라고 그리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마무리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대비를 생각해서 그러면 농부한테 그런 대비를 선택해달라는 요구를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조금씩 그렇게 고민을 하고 깨닫다면 네. 알게 되었다면 조금 생각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런 동물복지가 되는 대비를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도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뭔가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만한 뭔가가 있으면 그거를 치러가지고 네.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이만큼의 못하는 부분으로 비판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심오한 질문과 함께 좋은 이제 질문 또 답변 좋은 마무리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그린 웨이브 세션 종료하고 저희 같이 해주신 김상미 대표님, 낙가 셰프님, 이문주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인사드리면서